자, 세 번째 시간인가요? 떡 맛있나요? 네. 많이 드십시오, 떡. 자, 수요에서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 수가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뜻이에요. 결정력의 변화 요인인데, 그러면 이 결정력의 변화 요인 그럼 무시 많아요.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이 시험에 나오면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용이 뭐냐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요 세는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대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주는 주거형이 탄력적이다. 이거 하면 돼요. 여기 8번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재화의 가격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고가품이 탄력적.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다음에 6번을 봤더니 재화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가 다르다. 이것도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 탄력성 결정력이 8번까지 써놓고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용세대주는 탄력제다. 여기서 거의 다 답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요 탄력성 결정력이 있으면 공급 탄력성 결정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력 가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를 낸다든지 뭐 공식을 물어본다든지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거하고 요 공급 탄력성 결정력 이거하고 아까 그 표 있었죠. 표 그거하고 두 개 맞네. 이렇게만. 자, 그러면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이 그러면 용세대주는 탄력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이 그러면 용세대주는 탄력제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여기 봐요. 여기부터 한번 미리 뜻을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용이야. 그 다음에 2번 개별 수요 비탄력적 시장수 탄력적도 한 번도 안 냈다고 이번에 시험에서. 측정 기간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인데 요거는 한 3번 4번 내요. 요거.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인데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지금 0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요거 낸다 안 내나 내요. 내는데 요거 잘 낸다는 소리야. 0. 그 다음에 세는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이거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할수록 그럼 탄력적이라 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대체제가 유무, 대체제가 있고 없고야.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대체제가 없으면 탄력성이 작아서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체제 존재 유무는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X, O잖아요. O. 그다음에 주는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탄력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주택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상업용은 상가, 공업용 공장 비교하면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탄력적이다 소리야. 그러니까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왜 그럽니까? 안 내. 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이거 안 낸다고. 안 내고 그냥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입니까? 네, 그러면 된다고.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면 탄력적인데 대체제가 감소하면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야. 있고 많으면 탄력적이야. 그럼 대체제가 감소할 수도 있거든. 그럼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성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성이 감소한다, 작아진다, 비탄력적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 그건 뭐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좀 이따 제가 부수님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공급 탄력성 가볼까요? 자,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이 1번부터 해서 여기 이제 9번까지 나왔습니다. 이 9번 한 번도 안 냈어요. 요 8번에 유유시설 있고 저장 가능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유유시설만 냈지. 그러니까 8번은 딱 한 번 낸 거야. 요것만 한 번. 저장은 안 냈고 9번은 내지 않았고 생산조절 가격 급등에 또 한 번 냈다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낸다는 소리예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은 제가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옆에다 용세를 주는 탄력적 외우시라고 했어요. 공급은 안 써놨죠. 공급은 안 써놨 이유가 공급은 압도적으로 잘 낸 게 이걸 잘 내요. 요거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그러면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인데 장기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선이 탄력적이다 그 말 이렇게 이 뜻이라고 이렇게. 요걸 11번인가 12번인가 내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이라고. 자, 그럼 이제 공급하기 전에요. 패턴을 한번 볼게요. 공급의 1번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은 용이할수록 탄력적입니다. 개별 공급은 비탄력적, 시장 공급은 탄력적. 측정 기간, 관찰 기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단기 비탄력적, 정기 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나왔어요.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에 있는가 없는가 찾아가 볼게요. 수요에 있는가 없는가. 수요 봅시다.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은 용이할수록 탄력적. 개별 비탄력, 시장 탄력적. 측정 기간, 관찰 기간,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공급하고 똑같죠. 똑같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영세대중 탄력적인데 이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4글자 중에서 가장 잘난 게 이거라고. 대체제. 대체제 존재 유무, 대체제 이념자 이게 수요 탄력성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면 대부분 책을 보면 요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여기 1번에다가 대체제를 써놓는다고. 대체제. 그래서 저는 5번에 써놨잖아요. 제가 왜 5번 써놨냐면 중요도가 5번이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 공급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설명은 이해하다가 이해되다가 안 되다 막 그래. 형광등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어떤 거 이해됐다가 이해 안 됐다 막 그런다고. 그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영세대주는 탄력적 외웠는데 집에 가면 영이 뭔 말인지 몰라. 영이 뭐지? 영이? 그런다고. 새는 탄력, 새가 뭐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그래. 대는 대체제, 주는 주거용 이렇게 한다고.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냥.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또 설명할게요. 공급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10% 올라가요. 10%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한대, 감소한대요? 공급은 증가해야지. 탄력성 안 물어봤어요.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 그게 공급 법칙이잖아요. 거기서 또 맡기면 안 돼, 진짜. 1번. 공급량이,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할 건데, 아파트 공급량이 20% 증가하는 경우하고, 아파트 공급량이 5% 증가하는 경우하고, 어디가 탄력성이 커요? 1번. 요 량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니까. 그러면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20% 변화했다. 공급량 변화가 크다. 그러면 탄력성이 클까 작을까? 크다. 요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항이 주어지면 이런 사항이 뭐예요?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다. 이런 사항이 주어지면 이 상황이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하는가 작게 하는가를 판단하면 돼. 그럼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고 공급량 변화를 작게 한다.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거야 그거. 그게 탄력성이 크다 작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 거라고. 근데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내 마음대로 아파트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한테 인가받고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인허가등 공법상 규제를 강화시켜요. 건폐율 용적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인가 허가 등을 까다롭게 한다고. 그럼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지. 그럼 탄력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내가 완화시킨다 풀어주는 거야. 규제를 풀어줘.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버려 그냥 이렇게. 그럼 공급량 변화가 커지죠. 탄력 비탄력죠? 탄력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는 없지만 정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보조금 줘. 보조금. 주택건설할 때 보조금 주면 그럼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급은 보다 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생각이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집에를 가지 말아버려. 그거야. 그러면 요거 의외로 가끔씩 있네요. 공급은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규제가 중요하니까. 그럼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수요로 가보자. 수요로. 공급이 하면 수요되고 똑같거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공급상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화되면 비탄력적이야. 내가 아파트를 살려는데 그게 수요니까. 아파트 살려는데 국가에서 세무조사한대. 세무조사한대. 너 무슨 돈 가지고 사? 투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시킨대.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비탄력적.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야. 그거 사? 이렇게 한다. 그럼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그잖아요. 똑같잖아. 수요 공급이. 자,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은 영위하다.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은 영위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이게 이 분필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의 용도만 공급된다고. 근데 용도가 다양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공급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변화가 커지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이제 2번 하기 전에요. 여기 4번을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다 이거 뭐야?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라고 증가하는데 여기에 많이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되는 거고 조금 증가하면 비탄력적으로 되는 거야. 전혀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우리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말고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건데 아파트를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택지 필요하겠지. 택지,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죠.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곤란해. 우리 인천의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천의 택지 구하기가 곤란하다. 생산 요소 구하기가 곤란하다. 건설 노동자 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다, 조금 증가한다? 조금.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생산 요소 구입이 용이하면 그러면 공급량은 크게 변할 것이고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하면 공급량은 조금 변할 것이고 그럼 생산요소 구입이 용이하다, 탄력적, 곤란하다, 비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용이, 탄력적, 구입이 곤란하다, 비탄력적. 생산요소 가격이 막 올라가.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건데 아파트가 올라가서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건데 택지 가격, 건설 노동자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해. 이렇게 폭등. 그럼 아파트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요거는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자, 요거 유유실이 존재한다. 저장이 가능하다. 야, 저장이 가능하다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경작 시험에서 잘 나와. 왜 저장이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냐면 경작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동산은 저장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저장 가능한데 설명해 볼게요. 양파. 여기 양파가 있는데 양파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럼 지금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지금 12월 달이다. 그럼 12월 달인데 양파 가격이 막 급등해.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양파 한 알에 10,000원씩 하는 거야. 양파가 급등한다고. 그럼 양파 공급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지.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은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야 되는데 양파가 저장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양파를 저장할 수 없다면 그럼 양파가 12월 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양파 나오는 시기가 아무리 빨리 나와도 3월 달에 나온다고. 좀 있으면 조색 양파가 나올 거라고. 3월 동안 기다려. 3개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양파가 저장이 안 된다면 양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양파 저장이 가능하다 봐요. 그럼 12월 달에 양파 가격이 올라가. 그럼 전국에 있는 양파 저장 창고에 양파가 많이 저장됐겠죠. 그럼 확 풀어버린다. 그럼 공급량 변화가 커지죠. 그럼 저장이 가능하면 변화가 커지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여기 유유시설 갈게요. 유유시설은 놀고 있는 시설이야. 우유 가격이 10% 올라가요. 그럼 10% 올라가면 그러면 우유 회사가 서울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우유는 우유 공급을 증가시키려 감소시킬까? 증가. 자, 공급량이 증가할 건데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할 건데 서울우유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서울우유는 공장이 3개 있어. 공장이 3개가 있는데 공장 1번, 2번, 3번 전부 다 가동이에요. 전부 다 가동. 그럼 유유시설이라는 것은 놀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럼 서울우유는 전부 다 가동이다. 가동. 전부 다 가동 중이다. 근데 여기에 건국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건국우유는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 공급량을 증가시킬 건데 건국우유도 공장이 3개 있어요.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가동 중이고 3번은 쉬고 있어요. 3번이 놀고 있습니다. 이게 유유시설이야. 놀고 있는 시설. 그러면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서울우유는 공장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그런데 건국우유는 놀고 있는 공장이 있죠. 이거 청소해서 바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럼 유유시설이 존재하면 빨리빨리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이건 한 번 냈다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신규 부동산과 중고 부동산 봐봐요. 신규 주택 공급하고 중고 주택 공급.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요.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면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건데 신규 주택은 택지 조성해야 되잖아요. 건축 기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이제 중고 부동산 공급, 중고 주택 공급은 전화하면 돼.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아파트 내놓게 그러면 된다고. 그럼 어떤 게 변화가 커요? 충고. 그러니까 신규가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안 냈다고 이렇게. 자, 이제 저 5번 안 했습니다. 5번 안고 다 했는데 다시 이제 원사 들어가봐요. 원사 들어가서 요 1번 됐고 그러니까 이러면 돼.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항이 주어졌을 때 유유시설에 존재한다. 저장이 가능한 이런 사항이 주어졌을 때 이게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하는가 작게 하는가 그거 판단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안 돼. 요 유유시설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유유시설이 존재한다. 그럼 이 상황이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유유시설이 뭔지 모르는데 유유시설이 뭔지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잘 나온 것은 이제 암기하셔야 돼. 그럼 요거 한 번 나가고 요거 한 번 안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장이 안 나왔으니까 저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장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떨어져. 잘 나온 거 기억하고 안 나온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어차피 잘 나온 것이 잘 나올 거니까. 그러면 가장 잘 나온 거. 요 공급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요거야. 측정 기간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요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는 걸 측정해봐. 측정. 그러면 일주일만 측정했다. 그럼 1년 측정했다.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공급량 무조건 증가할 거라고.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 건데 요 공급량 증가하는 기간을 측정 기간을 이제 조사하는데 조사 기간이 한 달이다. 한 달. 1개월이다. 그럼 한 달 동안에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 근데 1년 정도 지나.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1년 정도 지나면 택지 조성에서 아파트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측정 기간이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디가 변화가 커요? 장기. 그러니까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장기 탄력적. 요거 3번을 낼 때 측정 기간 주거나 관찰 기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보다 더 탄력적이다. 요걸 11번이니까 된다고. 그러면 계속 장기가 탄력적 된다고. 요거 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니까 장기 공급선은 탄력적이고 단기는 비탄력적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다가 장기가 탄력된다가 너무 식상인데 또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단기가 탄력적이다 바꿔. 계속 장기가 탄력된다가 단기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틀린 집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는 탄력적. 자, 2번 개별 공급, 시장 공급은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별 공급이 비탄력적, 시장 공급이 탄력적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우유 공급은 증가합니다. 우유 공급량 증가할 건데. 근데 서울 우유가 있습니다. 서울 우유가 있고 경북 우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빙그레 우유가 있을까? 빙그레 우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증가시킨 건데 서울 우유가 10개 증가시켜. 경북 우유 10개, 빙그레 우유 10개입니다. 이걸 개별 공급이라고 해요. 회사 하나하나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한다고. 개별 회사 그러니까. 그럼 요 세 개를 다 합친 게 시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유 시장 그러면 서울 우유만 뜻합니까? 우유 회사 전부 다 뜻하는 거야. 전부 다 뜻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시장 공급, 이거는 이제 개별 공급이에요. 개별 공급. 개별 공급은 몇 개씩 증가요? 10개씩. 그러면 시장 공급 몇 개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30개. 변화가 큰 게 시장이라고. 그래서 개별 공급보다는 시장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이건 한 번도 안 됐어 아직. 그럼 이 두 개 한번 묶어볼게요.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온 거예요. 요거.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오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수요 등 공급은 장기 탄력적, 장기 탄력적. 선생님 난 단기는 비탄력. 하지 마. 장기가 탄력적이면 단기가 비탄력적이겠지. 괜히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이다. 뭐가 탄력적이지? 해보면 안 되니까. 장기 탄력적, 장탄. 장풍이 아니라 장탄. 응? 시장은 아직 안 냈는데, 그럼 이거 한번 두 개를 묶어볼게요. 두 개를 묶으면. 2번하고 3번 묶어볼게요. 2번에 시장 공급의 시하고 3번에 장기하고 장을 묶어서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시장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의미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시장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게요. 시장은 탄력적이다. 수요 등 공급은 똑같아요. 시장은 탄력적이다.
그럼 요 공급 탄력성 결정률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제 5번에 생산기간이라고 나와. 생산기간. 자, 5번 이제 5번 생산기간 봅시다. 생산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 그랬거든요. 자, 요거하고 5번하고 여러분이요 3번, 2번,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여기 5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5번 써볼게요. 5번. 5번 이렇게 써서 5번은 뭐라고 하면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그랬어요. 짧을수록. 요거 질문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수업하고 나면 어느 분들이 질문 와요. 뭐라 하냐면 선생님 여기 3번에 단기는 비탄력지 해놨는데 요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이게 탄력지이거든요. 요거는. 그럼 여기 5번하고 3번이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요는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고 요는 생산기간,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만들어내면 변화가 큰 거죠. 그러면 탄력적이야. 그럼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생산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은 다른 말이야. 근데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이 단기, 짧다, 비탄력적. 이거 짧을수록 탄력적. 반대로 써놨다.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전혀 다른 말이니까. 의미하셨죠? 그럼 요 3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걸 잘래요? 5번. 아니 3번. 5번은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와.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생산기간, 탄력적 짧을수록. 자,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저는 여기 있는 건 9가지 다 기억해요. 근데 저는 다 기억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 탄력적이다. 제가 왜 시장은 탄력적이라 하냐면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게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장은 탄력적. 시장은 탄력적인 시가 뭐예요? 시장 공급이 탄력적이다. 장은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것은 여기요.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하고 공급이 똑같다겠죠. 그럼 수요도 시장은 탄력적이야.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고 개별 수요보다 장기가 탄력적이고. 됐습니까? 자, 이제 공급 제가 마무리할게요.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장은 탄력적이다 기억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적이고, 생산자 구입이 영위할수록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유유시설이 있고 저장이 가능한 탄력적이고, 중고분산이 탄력적이고. 여러분 저처럼 할 필요 없고 시장은 뭐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수요 탄력성 결정률로 갑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은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이 뭐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영위할수록 탄력적이고, 수요등 공급이든 개별 비탄력적, 시장 탄력적. 시장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요거 4번 설명했고. 자, 대체제. 수요에서 탄력성 결정적 대체제가 가장 중요해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여기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부 다 이 말이 전부 다 대체제가 많다는 소리야. 세분할수록 대체제가 많고 주거형인 대체가 많고 그런다고. 자, 이거 6번부터 해봐요. 그러면 주거용 분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분산이 있는데 우리 인천에 건물이 10개 있다 해봐요. 건물이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6개 내지 7개가 뭐예요? 주택이야. 그러니까 주택이 훨씬 더 많다고 종류가. 그럼 대체제가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야. 상가. 우리 금단 사거리 여기 있는 저 상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인천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지는 않죠. 우리 검단에 있는 33평 아파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인천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상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거리면서 지하철역이 있으면서 인천의 사거리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지하철역이 있는 사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천에 지하철이 있는 사거리가 500개 될까요? 안 돼. 인천에 지하철역이 500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인천에 지하철역이 겨우 해봐야 뭐요? 100개도 안 될걸요? 인천에 지하철역이 많이 돼봐야 60개 내지 70개 될 거라고. 100개라고 100개. 그럼 저 건물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상가 건물 인천에 몇 개 있어? 100개. 1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3평 아파트는 인천에 100개 있다? 그럼 여러분 다 어디서 할 거야?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훨씬 더 많죠. 대체가 많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제 설명할 건데 이 대체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그냥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러면 된다고. 예?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인천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자 1번 아파트밖에 없다. 아파트밖에 이렇게.
그럼 아파트밖에 없으면 대치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치제가 없다. 이경하고 2번 주택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는 대치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경우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밖에 없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그러지 마. 감소. 아니 여기 안 된대. 여러분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하고. 그잖아. 이게 가장 기본인데 수요 공부에서 이게 안 되는데 다른 내용이 뭔 내용이 안 돼? 예? 그러면 다시 가서 수요 법칙부터 하자. 수요 법칙. 수요 법칙부터 마스터하고 오늘 수요 법칙 끝내고 다음 주 공부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론들. 예? 이게 안 되는데. 가격이 상승 수요량은 감소. 이게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 조금밖에 감소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번에 대치가 있어요. 그러면 대치가 있는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제가. 감소.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비교할 건데 1번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대치가 없죠. 그럼 죽고 나서는 아파트 살아야 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럼 요 1번 2 안 되면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요 2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대치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럼 2번 볼래요? 2번은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사 갈 곳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 언니 단독으로 이사 갈 거야. 연립으로 이사 갈 거야. 그래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많이 감소해요. 근데 아파트밖에 없으면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사 갈 곳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아파트 살아야 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대체제가 없으면 아파트 수요량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대체제가 있으면 다 이사 가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럼 대체제가 있으면서 많으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선생님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 대체제가 많으면 보다 탄력적.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대체제 존재 유무는 대체제가 있고 없고는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X, O.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에 밀접한 대체제가 생기면 출현하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회 때인가 이제 계속 대체제가 가지고 탄력성이 크다가 되다가 그럼 대체제가 감소하면 대체제가 줄어들었죠. 그럼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요거 이제 찍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렇습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시험은 탄력적이란 말을 이렇게 낸다고. 어떻게 내냐면 탄력적이다를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낸다고.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커진다. 이건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대체제가 감소할수록 수요는 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낸 게 아니라 탄력성이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은 완만 급병사. 완만. 탄완 했잖아. 요걸 낸 거야.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내 하는 게 아니야. 응?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날 하세요. 또 누군지 모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선생님, 오늘 집에 하고 나서 얻은 것은 떡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떡밖에 없다. 그래서 떡도 먹어버렸다. 집에 가져갈 게 없다. 좀 있으면 학원에서 저 떡 하나 줄 거니까 그거 줄게. 떡이라도 먹고 가야 돼. 알고. 떡 먹고 집에 가서 또 먹고 해야지. 뭐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먹게 되잖아. 그럼 먹으라고. 응? 얼마나 좋아. 학원 다니면서 먹고. 수욕선 2개 그릴 겁니다. 자, A하고 B 그렸습니다. A제, B제. 그럼 어디가 대체제가 많을까요? B제. 여기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대체제가 많을 것이다. 요게 이 그림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요 그림을 주고 나서 어디가 더 탄력적이 어디가 대체제가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A, B제가 대체제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체제가 풍부. 대체제, 풍부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그러면 수욕선 완만하다.
수용성이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그럼 대체제는 많다. 대체제가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했어요. 요거 이제 주거형이 탄력적이다. 근데 요 6번을 1번에 요 주거형이 탄력적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6번 요 질문을 줄 수 있어요.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택이냐 상가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가 어떻게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주거형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다 맞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꼭 안 배운 것처럼 느껴져요. 재화의 성격, 종류에 따라 탄력성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부동산 학이니까 이걸 낼 거고 요 위에 낼 확률은 좀 희박해요. 요 위에 지문은 경작 시험이 잘 내요. 그러니까 사치품이냐 생필품이냐. 생필품 먹고 사는 거, 사치품은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경작 시험에서 생필품하고 사치품 가지고 잘 물어봐요. 그럼 생필품 먹고 살아야 돼. 쌀이 생필품이야. 그럼 쌀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쌀의 수량이 크게 감소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럼 생필품 쌀은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앞에다 비자 붙여야죠. 쌀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쌀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생필품. 그러면 쌀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쌀의 수량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생필품은 비탄력적이라고. 근데 사치품은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수량이 확 줄어드는 거야. 어? 사치품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량 확 증가한다고. 루이비통 가방 아니고 앞으로는 무슨 가방 하라겠는데? 에르메스인가 뭐가 이상해요. 그건 사치품이잖아. 그거 사치품. 그러면 그 가방의 가격이 50% 세일한다고 봐요. 50% 세일. 그럼 수요량 확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사치품은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고. 그럼 쌀 봐봐요. 쌀의 가격이 50% 세일한다고 해서 쌀의 수요량이 확 증가해요? 그렇잖아요. 쌀 때 사서 10년 먹어야 되겠다. 못 먹어 10년. 그러니까 쌀은 생필품이니까 이게 수요량 변화가 작았다고. 그럼 탄력적, 비탄력? 그게 이제 경작심이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요. 생필품, 비탄력적 이렇게 한다. 사치품은 탄력적, 사탄 이렇게 한다. 생비사탄 그런 거예요. 자, 경작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생비사탄이라고. 우리 시험은 이거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작 시험 봐봐요. 경작 시험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출제자가 경작적으로 요걸 내야 되겠다. 그럼 요걸 낸다고. 재화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생필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 탄력적. 사가 사치품이에요. 사탄. 무슨 가방이요? 나 발음도 안 되니까 누이비통 가방일까요? 누이비통 가방은 사치품, 생필품. 사치품. 누이비통 가방은 사탄이야, 사탄. 누이비통 가방은 남자들한테 사탄이야. 응? 안 사주면 큰일 나. 응. 제가 작년에 어떤 학원에 수업을 하는데 그건 오래 안 나갔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말 한 것밖에 없어. 근데 장문에 글을 올렸다니까. 수험생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홍진정 교수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실제라니까. 지금도 어디 있을 거야. 거기 어디 사이트 가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사이트 관계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 속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해버리잖아. 거기 아이고 나 안 할라. 이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야? 그거 말 잘못된 사탄이란 게 아니라 사탕이라고 했잖아요. 사탕. 근데 요거 부적절한 언어. 진짜로 찾아봐 있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세상 살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고. 말을 조금만 하게 노력하기. 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요것만. 자, 봅시다. 재화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딱 끝. 이렇게 하지. 그 말이 웃기지. 그러면 홍진성 교수의 부적절한 수업 태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못 움직이지만 그 토지만 팔리면 나도 이렇게 안 살아. 안 팔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부적절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라도 버텨보려고 집에 가면 12시 넘어도 그냥 꿋꿋이 참고 그렇게 살아. 어쩔 때는 막 차가 오면 막 뛰어가지. 수업 끝나고 저 60번 오면 막 뛰어가고 막 타고 60번도 좀 더 지하철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징해. 요 생비 샀다. 생이 뭐요?
잘못하고 또 생뜻 하지 말고 생필품 비탄력적, 사치품 탄력적. 이렇게. 이거 생비사탕. 요 생비는 생고기 비빔밥을 생비라고 불러. 생고기 비빔밥. 저 밑에 지방 가잖아요. 밑에 지방 가면 거기 뭐 강주, 광역시 이런 데랑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 비빔밥 먹으러 가면 그래요. 비빔밥집 가면 비빔밥 주세요. 그러면 거기 종업원 일하신 분이 생비요, 익비요 그래요. 익비는 익힌 고기 비빔밥, 익힌 고기. 생비는 생고기 비빔밥. 생비 그러면 생고기 비빔밥을 준다고. 그때 생비라고 썼는데 여기도 생비가 나왔네. 시험하고 관련 없는 거 쓰면 열심히 쓰고 막 난리가 났다. 자, 다 끝났어 이제. 요거 해볼게 마지막으로. 세분할수록 탄력적인데. 요 8번도 아직 설명, 8번도 한 번 안 나왔습니다. 요 7번 세분할수록 탄력적인데, 요게 대체가 많아진 거예요. 대체가 많아진다. 봐봐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 부동산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한다 했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을 세분하면 토지 시장하고 무슨 시장? 건물 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건물 시장을 나누면요. 주택 시장, 상가 시장, 공장 시장. 주택 시장을 나누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걸 시장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대체제가 커진 거 봐요. 토지하고 건물이 대체가 커요? 아니면 아파트와 연립이 대체가 커요? 아파트와 연립이. 세분할수록 동지라 된다고 그래. 동지라 되면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바꿔 쓸 수 있단 말은 대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고. 그럼 봐요. 요 세분할수록 대체가 많아지다 탄력적. 주거용은 대체가 많다 탄력적.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비슷한 용도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대체가 많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은 수요 탄력성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무슨 말이야? 대체제. 대체제. 이게 전부 다 대체제라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1번 타자야. 타자. 자, 여기 8번. 8번은 아직 안 냈는데 경장시험서인데요. 비싸면 탄력적이야. 비싸면. 물건의 가격이 재화의 가격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비싸다는 소리야. 비싸. 그럼 비싸면 탄력적이야. 비싸면 볼펜하고 노트북하고 볼펜은 1,000원이고 2,000원 비싸다. 2,000원. 노트북 200만 원. 그럼 내 소득이 500만 원이야. 내 소득이 500만 원인데 볼펜 가격이 2,000원은 내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볼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볼펜 가격이 2,000원에서 2만 원 올라가지 않는다고. 2,000원에서 1,000원 올라가서 3,000원, 50원 올라간 거야. 노트북은 200만 원에서 50원에서 300만 원 올라간다고. 그 비싸면 똑같은 50원 올라가도 가격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커져요. 자, 볼펜 사러 갔어요. 볼펜 2,000원 주라고 사러 갔는데 3,000원 주라고 그래. 볼펜 가격이 올라가서 나 안 산다. 그렇지 않는다고. 볼펜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 안 사고 볼펜 안 쓰고 그냥 눈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안 돼. 쓰면 써야지. 그러니까 볼펜은 금액이 적으니까 변화가 커요, 적어요? 적어요. 그거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노트북은 가격이 확 올라가면 안 사버린다고. 기다리라. 자녀들이 살려고 하면 좀 기다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그러니까 비싸면 탄력적이야. 그렇게 하면 되게. 고가 보면 탄력적이라고. 이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모르죠. 나올란가. 그것도 어려면 고탄력 스타킹. 고탄력 스타킹. 고탄력. 탄력성이 큰 스타킹은 비싸요, 싸요? 비싸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 돼. 고탄력 스타킹. 집에 가셔서 언니 스타킹이 고탄력이 뭔 말이야? 응? 자, 그럼 수요 탄력성 결정력이 공급 탄력성 결정력이 다 끝났습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력이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죠?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진다. 됐죠? 비싸면 탄력적이다. 끝났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게 다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의 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했던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얘가 10번 나왔다면 얘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죠. 비중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여러분은 또 처음에는 배울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력은 또 뛰어나고 그잖아. 기억력. 그렇게 애우시면 되는데. 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의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 탄력적일 때하고 단위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격을 올리면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입은 감소해요. 자, 단위 탄력적은 수입이 불변입니다. 불변. 그다음에 비탄력적이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해요.
자, 이런 말이야. 자, 내가 파는 물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올리면 내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말 됐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야. 내가 뭐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A라는 물건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올리면 내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을 올린다 해서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린다 해서 무조건 내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올렸을 때 수입이 증가냐 감소를 결정하는 게 뭐다?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가 내 수입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B는 같은 방인데 이런 소리야. 비탄력적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을 증가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내 수입은 증가한다. 이 소리라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은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 네? 그러면 탄력적이면 비탄력적 반대겠죠. 그럼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 뭐예요? 감소한다. 이거 하겠다는 소리 이거. 자, 다시 지금 이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럼 그 이해 안 된 사람 눈빛을 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분들 눈빛을 보고 수업을 하면 그러면 또 수업을 해야 되고 목 아프고 여러분 귀 아프고 그러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출제 비중은 높다 낮다? 낮다. 그게 유한을 삼으라고. 이해는 안 되지만 잘 그걸 이해를 삼아야지. 이게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잘 안 나오니까 그나마 유한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잖아요. 우리 배웠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도 배우고 단위 탄력적이다도 배우고 비탄력적이다도 배웠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요 가격을 올렸다. 그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내 수입이 꼭 증가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봐봐요.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자들이 안 사버리면 내 수입은 뭐예요? 감소하잖아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걸 사주면 수입은 증가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럼 봐봐요. 내가 가격 올렸어요. 그래도 산다. 내가 가격 올렸는데 그래도 산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아니라 비탄력적이야. 자, 봐요. 내가 가격 올렸다. 그럼 네가 안 사버리겠다. 수요량이 확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게 탄력적이라고. 네가 가격 올렸어? 그래도 나는 산다. 그래도 산다. 송가 인기가 어디 가도 나는 따라간다.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올려도 사겠다는 소리야. 가격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근데 비탄력적이란 말은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조금밖에 감소하죠. 그게 비탄력적이야. 그럼 봐봐. 자, 비탄력적이다. 가격 올려도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 비탄력적인 가격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내 수입은 뭐예요? 증가. 자, 탄력적일 때. 탄력적이다. 그러면 내가 가격 올리면 수요량 확 감소한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요량이 확 감소해버리니까 내 수입은 뭐예요? 감소한다. 그럼 결론 났잖아요. 자, 가격 올리면 요 비탄력적일 때는 내 수입이 증가 감소? 증가. 탄력적일 때 반대야.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 수입이 오히려 감소. 자,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 비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감소.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증가. 그러면 요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수입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가 같이 가요? 비탄력. 그렇게 외우란 소리야. 그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수입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럼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는 연구하지 마. 연구하지 말라고. 연구하는 순간 공법을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B는 같은 방향에 외우시는 거야. 근데 시험은 노란 타이틀은 경작이 나온 타이틀이야.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수입의 관계 이렇게. 똑같아. 내가 임대인이야. 내가 임대료를 올려. 그럼 내 수입이 증가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임대료를 올렸더니 임차인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 안 한다고. 다 나가버려. 그럼 내 수입은 빵이 되는 거야. 그 전부 다 나갔다.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는 소리야. 그 말이야, 그 말.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내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라고 시험 안 내. 비탄력 1보다 작을 때 난다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임대료 탈성이 1보다 작을 때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의 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탈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 올리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탄력적 다 이사가 버린다는 소리야. 그 상식이라니까. 그 상식이 이 탄력성이 나오는 순간 몰상식으로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탄력성이 나오는 순간. 예? 그럼 단위 탄력 찍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입은 불변이에요. 수입 불변. 자, 왜 그런가 이제 증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증명 숫자 가지고 간다고 숫자 가지고 증명하면 여러분 눈빛 안 좋아져. 그러니까 여기 이해됐으면 됐어. 선생님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럼 이거 하면 돼. 비탄력 찍을 때 가격과 수입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럼 탄력 찍을 때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그건 알겠는데 뭐가 같은 방향인지 모르겠다.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도 올라간다. 이게 같은 방향이란 소리야.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도 감소한다. 가격이 상승 올라갔다는 수입도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그 머릿속에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 탄력적일 때 반대 방향, 단위 탄력적일 때는 불변. 오늘 불변이 3개 나왔어, 3개. 오늘 불변이 3개 나왔습니다. 오늘 불변 3개 나온 거 하나 해볼까요? 첫 번째,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단위 탄력적 뭐가 불변? 총수입 불변. 암기상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요거 나오는 순간 머리 헷갈려. 아이고 모르겠다. 자, 요건 필요 없어. 요건 필요 없고 비탄력적이다 시험에 안 나오고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나와. 그럼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갔어. 20 보지 말라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수입은요? 수입은 증가. 그럼 끝이야. 요건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20 막 10 써놨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증명이 보면 내가 증명할 때 요 숫자 나오는 순간 여러분 눈빛 안 좋다니까. 제가 수업 20년 하고 있다 했잖아. 요거 하는 순간 눈빛 안 좋아.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탄력성이 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갔다. 수입은 뭐요? 증가. 그럼 탄력성이 보다 작을 때 비탄력 찍을 때 가격이 떨어졌다. 수입 감소. 그럼 여기가 탄력성이 보다 클 때 이렇게 봐. 클 때 가격이 올라갔다. 수입 감소. 가격이 떨어졌다. 수입 증가. 그러면 되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시험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올까? 탄력성 1이라고 나올까? 탄력성 1이라고 나와. 여기 제가 여러분하고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이시죠? 시험은 비탄력 한 번도 안 나왔어.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그럼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총수입 불변.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했는데 여기 오는 순간 여러분 이제 머리 아파진다고. 가격이 10이 올라갔어요. 그럼 수익량이 10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량 감소하죠?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20 올라가면 수익량이 10이 감소해요. 탄력성은 몇일까? 0.5. 왜 탄력성이 0.5냐? 벌써 목소리가 적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따라서 수가타는 저는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몇 퍼센트? 10%. 가격 변화율 20%. 그럼 몇이야? 0.5. 0.5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져. 요 뒤에 보지 마. 요 뒤에는 보지 말고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입은요? 증가겠죠?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 자, 이거 수익량은 보지 말라고. 요 가격만 봐.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입은 증가. 그런데 수익량이 감소해. 그럼 수익량이 감소하는 건, 요 수익량이 감소하는 건, 내가 파는 물건의 수익량이 감소하는 건, 요 수익량은 내 수입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감소시켜. 그러니까 가격은 내 수입을 증가시키지만 수익량은 내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수입을 증가시키고 한쪽은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가격이 20 올라갔죠. 수입이 20 증가하는 거야. 수익량이 10이 감소했죠. 수입이 10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수입이 20 증가하고 10이 감소했어요. 여기서 20만 원 들어오고 여기서 10만 원 나갔어요. 그럼 내 수입은 증가요, 감소요? 증가. 얼마? 10만 원.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가격 올라간 것은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익량 감소한 것은 수입을 감소시키는데 수입 증가와 수입 감소를 비교해서 수입 증가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수입은요?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요거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고 그냥 비탄력 찍을 때 가격과 수입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된다고. 응? 응. 다음 주에 비탄력 찍을 때 같은 방향 제가 그런다. 비탄력이 무슨 방향? 여러분 같은 방향은 뭐가 무엇이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다고. 나중에 매번 하다 보면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그럼 여기는 여기 밑에 봐봐요. 가격이 20이 떨어졌어요. 수요량이 20 증가했습니다. 수가탄. 수가탄 몇일까? 0.5. 0.5라고 똑같잖아요. 가격 20, 수요량 10. 0.5. 비탄력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내 수입은 감소시켜. 수요량이 증가했으면 내 수입은 증가시켜. 한쪽은 수입이 감소, 한쪽은 수입이 증가인데 수입 감소가 더 커. 20이 감소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수입은요? 감소. 그 비탄력 찍을 때, 비탄력 찍을 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됐죠? 그럼 비탄력적인, 요 비탄력적인 재화를, 비탄력적인 물건을 팔고 있다면 그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까, 떨어뜨리는 게 유리할까? 올리는 게. 고가 정책이 유리하다. 고가 정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대인이야. 그럼 임대인인데 내가 임대를 올린다 하더라도 임차인들 이사 안 간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때는 임대를 올리면 내 수입은 증가한다. 그거야, 그거. 근데 내가 임대를 올린다 하면 임차인들이 다 방 빼고 나가버린다. 그게 탄력적이야.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내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고. 결국은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가 수 증가. 같은 방향. 탄력적일 때는 반대. 할 필요 없잖아요.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이럴 때 가격 올라가는 떨어지는 총수입 불변. 자, 왜 그런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 왜 그런가? 자, 봅시다. 이거 가격이 어떤 물건 가격이 2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 되려면 탄력성이 1이 되려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해야 돼? 20% 변해야 돼. 수요량이 20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 가격 올라가서 20 감소. 그래야 탄력성 1이잖아요. 좀. 그럼 가격이 20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 수입은 증가를 감소해요? 가격 올라간 것만 봐. 이거 보지 말고 수입은 증가.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수입은요? 감소. 한쪽은 수입이 증가, 한쪽은 수입 감소죠. 20 증가, 20 감소. 또 있어, 쌤. 20이 올라갔는데 20이 감소해서 20만 원 들었는데 20만 원이 빠졌어요. 내 수입은요? 불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떨어지는 불변이야. 자, 4번 안 냈습니다. 아직. 4번. 4번이 나오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은 요 완전 비탄력 나왔습니다. 요 뒤에 보지 말고 여기만 봐요. 완전 비탄력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또는 감소 어떤 겁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비탄력적이면 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인 거라고. 맞잖아요. 그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해야지. 증가. 근데 탄력성에서 요 완전이란 말이 붙죠. 그럼 뭔가 특수해요. 완전히 말 붙으면.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도 비탄력적이잖아. 비탄력적인 거니까 가격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한다고.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가격이 10이 올라가죠. 그럼 수입도 10이 올라가요.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올라가고 가격이 10이 떨어지면 수입도 10이 떨어진다고.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이 10% 올라갔어요.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된대요? 수요량은? 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가서 수요량은요? 불변.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가든 20이 올라가든 50이 올라가든 수요량은 불변이야. 수요량이 불변이란 말이 수요량이 0이 아니고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변화 없다? 아까 제 맥주 봤잖아, 맥주. 전 맥주 수요량이 언제나 30병이잖아. 그거야, 그거.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수입은요? 증가, 감소? 증가. 수요량은 불변이니까 수입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럼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얘도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증가하는데 근데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 가격이 10이 떨어지면 수입도 10이 떨어진다.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됐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눈빛 보니까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 막 미쳐버린 거야. 그러면 스스로 어려워진다고. 저게 뭐지? 관심을 가지면 별것도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될 텐데.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쉬워져요. 한 번 들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쉬워진다고. 그거 몇 번만 한번 하다 보면 아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된다고. 응? 여러분이 다 깨우쳐가지고 7월달 돼서 다 깨우쳐서 7월달에는 여러분이 학원에 하나도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오 다 하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 빨리빨리 깨우쳐야 돼. 빨리 깨우쳐서 학원 안 나온 게 아니라 빨리 깨우쳐서 학원에 가서 그냥 점검하고 그런 거야.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 다 깨우쳐버리면 집에서 공부할 필요 없고 학원에 가서 맞아 그랬지 맞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 맞네 그래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7월달에 그렇게 하면 7월달에 뭔가 해보겠다고 저한테 와서 교수님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해지. 그리고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한다? 제발 아무거나 봐라. 속으로만. 밖으로는 그렇게 않고. 그게 비진이라고 했잖아요. 자, 암기사항 나왔습니다. 상 완전 탄력적 뭐가 불면? 가격 불면. 완전 비탈적 뭐가 불려? 거래량 불면. 단위 탄력적 뭐 불면? 종시 불면. 암기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 빼고 다 끝났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빛은 실시간이 됐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34쪽까지 끝나고 35쪽 가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응?